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순방길에 올랐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가져서 화제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은 물론이고 출근길에도 약식 기자회견을 했고 심지어 기자들에게 직접 김치찌개를 해주기도 했죠. 그러던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질문하는 기자에게 시야 가리지 말고 비키라고 했습니다. 부디 이재명 대통령은 초심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머, 제목 보세요. 요즘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그럴까요? 지금 뭔가 강력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뭡니까? 이게 흉흉한 범죄는 아닌데요. 아찔한 사고는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가 정말 많이 쏟아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네. 맨홀 위를 지나가는 차량 한 대가 보이죠. 네. 그런데 차량이 지나가니까 맨홀 뚜껑이 덜컹하고 열립니다. 어머나. 그리고 잠시 후에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녀석이 저렇게 땅속으로 쏙 빠집니다. 어머머. 이를 본 주변 시민들이 맨홀 주변으로 몰려들었고요. 어머머. 한 남성이 이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맨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세상에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종근 평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싱크홀이라고 그래서 바닥이 무너지는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맨홀로도 빠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 30대 여성 빠졌는데 이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m나 됩니다. 세상에. 사람의 키높이보다 더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어머나, 공간이에요. 어머나. 그런데 그야말로 진짜 빛나는 시민의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우산이 세 개가 쫙 보이는 거 보이셨죠? 네. 시민들이 바로 뛰어들어서 한 사람은 뛰어들고 다른 사람들은 막대기를 갖고 와서 잡게 하고 등등 6분 만에 이 여성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크게 다친 데가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네. 그런데 하마터면 정말로 큰 사고가 이어질 뻔했고요. 안 그러게요. 당시 부산에는 네. 최대 1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물이 역류해서 맨홀 뚜껑이 열리고 만 것입니다. 어머 세상에 정말 자기 자신도 본인도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 여성이 빠진 것을 보고 한시의 지체함도 없이 뛰어든 그 용감한 시민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이만큼 차여가지고 사다리 이렇게 잡고 이제 힘이 싹 빠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 속으로 들어가서 잡고 올렸죠. 아니 세상에 진짜 저런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진짜 우리가 늘 이제 기대는 하지만요. 근데 박주 변호사님 저기 맨홀 뚜껑은 정말 왜 저 무거운 뚜껑 맨홀 뚜껑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저게 어떻게 열렸는가도 진짜 이상한 일이지만 맨홀의 추락 방지 그런 건 없어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맨홀에 설치하는 추락 방지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8월에 서울 강남에서 폭우가 내려서 남매가 맨홀에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기억나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이런 맨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강남구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16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런 맨홀에다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가 됐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된 거는 고작 13%에 불과합니다. 아 이런 건가 봐요 추락 방지 네, 시설이.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되면 사람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현장도 사실은 이 집중 강우 중점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저런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전국적으로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게 13%.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저 사고를 목격하신 또는 소문을 듣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불안해 떠실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지. 사실 맨홀만 보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되게 시정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게.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이게요. 꼭 무슨 공무원분들만 탓하자는 게 아니라 나라가 그런 거 있어요.
정말로 툭하면 하는 그 타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타령, 예산 타령, 돈 없어, 예산 무역 등을 이유로 지금 13%밖에 설치가 안 된 거예요. 뭐예요 지금? 예산 타령하다가 결국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이제 다시는 없어야겠죠. 그런데 이 여름철 맨홀이 왜 위험하냐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주의로 즉 공사를 하거나 보수 공사로 인해서 맨홀 뚜껑을 열어놨다가 안 닫는 경우도 있지만 폭우로 인해서 수압으로 인해 맨홀 뚜껑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자체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요즘 또 기후 위기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 이상 현상, 즉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저렇게 맨홀이 거리 위에 시한폭탄처럼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물론 시민들도 주의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자체 그리고 국가별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땅 꺼짐 현상, 싱크홀 때문에 진짜 이거 땅을 쳐다보고 걸어야 되는가 걱정했는데 이제는 진짜 맨홀 사고도 우리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온 날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이 더 시야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정말 또 조심하셔야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너무너무 아찔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거 바꿔볼게요. 격투기 선수보다 센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이는데 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누굴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이 사람의 정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26일이죠. 오전 9시 40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네. 한 도로에서 주행이 좀 부자연스러운 차량이 발견이 됩니다. 다행히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걸 발견을 하고요. 네. 차량을 조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차량 명의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경찰은 이 해당 운전자에게 정차를 요구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차량 운전자 경찰의 요구에 무시하더니 갑자기 도주를 시도를 합니다. 그 후에 벌어진 상황 영상으로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경찰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요. 갑자기 도주를 아이고. 시도를 합니다. 이 도주 차량은 굴다리 지나고 장애물을 지나서 학교 안으로까지 진입을 하는데요. 학교 어머, 안에 학교 안이요, 진짜. 요리조리 돌아다니면서 경찰차를 피하던 도주 차량을 어머나. 도로로 다시 향하는데요. 네. 네, 저렇게 세상에. 학교를 질주를 해가죠. 학교 뭐 잔디고 뭐고 다 지금 저 차로 막 질주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도로를 향했지만 결국 다른 차량에 이 도주로가 막혀버리고 맙니다. 네. 앞서 이제 처음에 정차 무시하고 지금 도망가는 영상 앞서 다시 보셨지만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는 지금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 다른 시민분들 그리고 경찰이 재빨리 아까 영상 보니까 다른 시민분에게 차 멈춰주세요.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아마 그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지금 도와주셨으면 이때 빨리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에게도 움직이지 말아달라. 그래서 막혔잖아요. 네. 지금 신호 대기 차량에 막힌 상황이에요. 순순히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순순히 잡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내려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이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 어떤 일이 났을까요? 네. 네, 지금 신호 대기 차량에 이렇게 멈춰 있고요. 이 네.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이제 잡아, 경찰이 빨리 나와, 도주 빨리 차량이 나와. 도망갈 수 없게 뒤를 막아 세웠고요. 빨리 나와요. 끝까지 반항하는 운전자로 인해서 어? 경찰이 결국 창문을 부숩니다. 네네. 차에서 이제 내리게 된 운전자는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욕설을 내뱉고요. 저렇게 경찰관을 밀치기도 하다가 아이고, 네. 한 경찰관이 곧바로 피의자를 넘어뜨리고요. 다른 경찰관과 함께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야, 일단은 전광석화처럼 경찰분들이 일단 제압을 했는데 근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저 인간이 다른 시민분들의 도움 덕분에 오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뭔가 본인도 찔린 구석이 있었겠죠.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은 도주 과정에서 난폭 운전, 검거 저항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도주 원인이 된 행위 관련 범죄까지 세 가지 범죄가 세트를 이루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도 이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경찰 지시를 무시한 운전자 2km 정도 구간을 8분간 난폭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창문을 열지 않는 등 지시에 여전히 응하지 않는데 결국 경찰이 창문을 깨트린 뒤 문을 강제로 연 뒤에야 드디어 차량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내가 전직 격투기 선수였다라면서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면서 경찰에게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결국 경찰에 제압돼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저 인간이 아까 요리조리 막 골목 굴다리 밑에 도주하면서 그 장소 중에 아마 대학교 건물처럼 보이는데 그 대학교 교정도 막 관통했잖아요.
학생들이 그나마 없었던 것으로 보니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학생들이 많았던 시간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막 잔디밭이고 뭐고 다 훼손하고 막 질주를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전예현 평론가님, 아까 보니까 저 인간이 내린 다음에 보니까 체구는 크긴 크던데 진짜 격투기 선수 맞아요? 예, 경찰에게 뭐 나 운동했어, 나 예전에 격투기 선수였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링 위에서 힘을 겨루면 우리는 그걸 스포츠라고 하죠. 맞아요. 하지만 저렇게 불법 행동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 저건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 실제로 훌륭한 격투기 선수였다면 저런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아하. 제가 보기엔 저 발언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이 장면에서 이제 저 몹쓸 인간은 실제 뭐 격투기 선수, 그게 뭐 그 형량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격투기 선수여서 저런 말을 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되는 장면은 보세요. 저 장면에서, 저 상황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곧바로 저 몹쓸 인간을 제압했던 그 경찰분 있잖아요.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체구 차이가 나니까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더 이상 이제 도주를 못할 것 같아서 자진해서 이제 하차를 했고, 운전석에 서 있던 경찰관을 밀치면서 때리려고 해가지고 바닥에 넘어뜨려서 이제 출동했던 경찰관이 동시에 제압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운전석 창문을 깨고 이제 그 차량 문을 열려고 할 때 그분이 이제 제 손을 잡아서 당기고 비틀면서 이제 완강히 저항했었잖아요. 이 손을 빼는 과정에서 밑에 유리파편에 긁혀가지고 약간의 상처를 입긴 했어요. 세상에, 제압 과정에서 경찰분도 지금 부상을 당했어요. 지금 이 경찰분의 가족이 들으면 저 상황을 지금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애가 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저 상황에서 빠른 판단으로 제압을 순식간에 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저게 만약에 검거 과정이 길어지고 하면 주변에 또 차량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더 큰 사고 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사고들, 그 추돌과 충돌이 계속 이어져서 실제로 부상을 입는 네. 그런 사고가 다행스럽게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왜 도망을 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도로상에서 순찰차를 만나서 도주하는 그 운전자는 10중 8구 음주운전일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거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를 포착한 경찰, 당장 음주운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수치를 훌쩍 넘어갔는데요. 네. 경찰에서도 왜 도주했냐라는 진술을 어떻게 했냐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까봐 도주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만약에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지만 만약에 운전을 했다고 그래도 그 즉시 수긍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야지, 이렇게 거부를 하고 저항을 했다가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인간이요, 실제 전직 격투기 선수 출신이 아니었는데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고 둘러댔다면 그건 경찰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직 격투기 출신이라고 하면 경찰분들이 겁먹고 검거하지 못할까 봐 그랬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전직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 하면 그건 정말 더 나쁜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정정당당하게 스포츠 정신으로 임하는 격투기 선수 출신 전체를 정말로 수치를 보인 거예요. 반성 또 반성하고 죄값 달게 받기 바라겠습니다. 자, G7 정상회의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그 비행기 안에서 느닷없이 예정에 없던 이것을 했다는데 뭘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아니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우리 기자분들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기자분 의자 좀 넓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영상만 질문을 받을게요. 예정이 없던 인터뷰를 하게 되는 네. 그냥 합시다. 네. 저기 전에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새로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쪽한테 기회를 주세요. 좀 조심하시지. 지점 지지율 58.6%가 나왔는데 만족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가장 높았죠.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또 답변도 들었는데 전현현 평론가님, 예정에 있었건 없었던 건 간에 중요한 건 기자들과의, 왜냐하면 기자들과 언론과의 소통이라는 건 국민과의 소통을 한다는 거니까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깜짝 티타임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 우리가 다룬 적 있죠. 네네.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기자들이 질문할 때 답을 다 해주는구나라는 인상을 준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순방길에서 쏟아진 질문이 지금 일부만 공개만 됐지만 사실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도 한 것으로 이미 다 공개가 되어 그랬죠, 있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하고 또 불편할 수 있는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국민들이 보기에는 소통을 국민과 잘 하려는 것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또 순방 또 좋은 성과가 마치고 또 뭔가 이 귀국 보따리 두툼하게 또 가져오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제 돌아갈 거다,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 하던 그 사람이 마침내 조금 전에 뉴스파이터 방송 직전에 한국 땅을 밟았는데요. 누군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와이 체류하시면서 나라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이쪽으로 모세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선 후보 경선할 때는 이미 한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응? 대선에 지면 위헌정당으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다. 해산을 전제로 복당이나 어떤 아이 역할을 그 쓸데없는 걸까요?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김대식 의원하고 하와이 왔을 때도 대선 지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한다. 그러니까 대선에 꼭 이겨라. 그 이야기 했어요. 글쎄요, 이 그동안에 하와이에 있을 때 글쎄 뭐 얼마나 한 달 정도 있었나요? 대선 끝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담 아나운서 가서 하와이 가서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SNS에 글을 올렸던 그 기세를 봤을 때는 정말로 할 말이 많아서 기자들 질문을 다 받을 것 같았는데 오늘 뭐 몇 개 안 받고 빠르게 그 출국장으로서 빠져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그동안 참 할 말이 많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귀국하면 대체 무슨 얘기를 내놓을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기대를 했고 저기서 뭔가 선언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약간 묵묵부답이라든지 약간 넘기는 듯한 그런 대답만 하고 이 자리를 빠져나갔는데요. 네. 일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안쪽에는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고요. 겉에는 파란색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색깔 관련해서 넥타이가 좀 논란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걸 의식했는지 색깔을 두 개를 또 섞어가지고 입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일단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에 간지는 갔다가 돌아온 게 이제 38일 만입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네. 하와이에서 머물면서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연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는 냈습니다. 정계는 은퇴하겠다고 했지만 평론은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도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이제 귀국을 시사하면서 공부는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또 이틀 전에는 그 하와이에서의 한 달에 대해서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정계 은퇴를 이야기할 때는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 이야기가 명분을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계 은퇴라는 말을 번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지금 조금 전에 SNS에 그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올리는 SNS도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줄곧 그런 기류의 SNS 내용을 적었는데 지금도 그 단어가 보이잖아. 공분. 홍준표 전 시장한테는 무엇이 지금까지 분노를 느끼게 하고 지금 공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엇이 화가 나고 막 분기탱천하고 공분하고 뭐가 지금 화가 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준표 전 시장이 늘 화가 났을 때는 자신이 목표했던 게 이루지 못했을 때 화를 냅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내는 어떤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2번이나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등등 외부 용병에 의해서 망가졌고 그리고 이 당이 여러 가지 위헌적인 어떤 모습들 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또는 강제 후보 교체 등등이 대단히 위헌적이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 돼도 싸다 뭐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이 진짜 진정성이 있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쓴소리를 했어야 돼요. 그게 진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속았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은 자신이 경선에서 탈락했을 때 지난번 3년 전에도 윤석열 후보와 경선에서 졌을 때 바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불행해진다. 이런 그때 그냥 그렇게 쓴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진짜 홍준표 전 시장이 다시 정계에 복귀해서 나오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진짜 제대로 쓴소리를 하려면 정말로 딴 사람들이 쓴소리 안 할 때 쓴소리 해야지 모두 다 욕할 때 뒤늦게 욕하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갈게. 이종근 평론 하나 더 갑니다. 네. 38일 만에 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자연인 홍준표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한 스케줄 따라 갈 겁니다. 그 스케줄 홍준표 뭐예요?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당은 와야 될 것이다. 각자 도생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당이 완전히 정계 개편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순환을 겪을 거다. 왜냐하면 특검 때문에. 특검이 3가지가 있는데 거의 3가지 다 당을 향해서 이 겨냥한 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과 관련돼서 계엄을 해제하는 요구안을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러 방해했다. 그러면 내란 방조죄 내지는 이렇게 그런 어떤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 안 한 사람이나 당시에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한다거나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도 사실은 이 당이 이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사실 선거를 조작했다. 이런 어떤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이 굉장히 흔들릴 거다. 그때 내가 사실은 주도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SNS 글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정중동 아마도 많은 종편들이 서로 섭외하려고 지금 그러겠죠. 전화를 돌리고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전현평은 궁금해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이 대선 전에도 뭔가 홍준표 전 시장한테 뭔가 두 사람이 달콤한 뭔가 그 관계인 것 그런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와이에서 돌아온 막걸리 한잔하고 그런 말도 했잖아요. 혹시 당장은 아니겠지만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 직후 바로 야당 대표들, 그러니까 여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오찬을 한 바 있거든요. 그 말은 여야를 모두 존중하겠다는 의미고 실제로 후보 시절에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밉지 않은 분이다.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는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짚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사나 특검을 하다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다면 길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의 성이 홍씨, 희으시죠. 근데 요즘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야권 인사 중에 히읗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비틀즈의 가사도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이게 레디비라는 곡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하면서 뭐 하냐고 놀아요.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제가 좋은 방향으로 정치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겁니다. 지금 저 이제 전자기타, 일렉기타 치는 거 보고 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실 텐데 이종근 평론가님,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하고 싶은 방점은 당원과 많이 해주세요. 자기 정치의 원동력 된다. 그러면 뭐 뭔가 시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그렇죠. 당원 가입을 부탁한 건 언제부터냐면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최종 결선 투표에서 패배했을 때, 근데 보통 결선 투표에서 패배하면 제가 모자랐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간다거나 독일을 간다거나 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되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그날로 라방을 켰습니다. 그리고 라방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들을 소통을 하면서 꼭 부탁을 하는 게 마지막에 당원 가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당원 가입이라는 게 사실 이젠 전부 다 어떤 당이든 다 그렇게 됐잖아요. 뭐냐면 당원 가입을 통해서 당원들이 새로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령을 바꾸거나 뭐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당을 바꾼다라는 그런 흐름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있는데, 아마도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그런 취지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그래도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좀 더 많으면 자신의 꿈을 펼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에 나서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어떤 영상도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인사해봐. 얘 좀 이쁘게 생겼어요. 저는 털을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우리 집에는 항상 이게 어디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다니는 거를 막는다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거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얼굴 미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뭐 그렇게 실제로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 말고도 이렇게 얼굴 그 고양이 털 미는 분들 꽤 계실걸요? 그 용도를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닌데,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혹시 박주희 변호사님 양이 집사님이신가요? 아니요, 고양이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저 우리가 하는 돌돌이잖아요, 돌돌이. 네. 돌돌이는 얼굴, 혹시 저 유행될까요? 돌돌이는 얼굴을 밀고 있네요. 글쎄요, 저렇게 하시는 분이 과연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워낙 고양이 털이 많이 날리는 건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키우는 분들 중에 저 행동을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고양이 집사답다, 그리고 뭐 재밌다, 유쾌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얼굴에 돌돌이를 이렇게 문지르느냐, 과하게 너무 젊은 척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약간 조롱하는 건지 진짜로 신박하다고 하는 건지 이걸 따라하는 분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맞죠? 먼지 끼게 있지 저거. 돌돌이. 던져봐. 그냥 일단 이렇게만 하고 면도기를 하더라고 거의. 아마 이제 집에서의 모습, 애기 목소리 뭐 들리는데, 전현 평론가님, 글쎄요, 칭찬입니까? 아니면 약간의 뭔가 조롱성이 있습니까? 약간 풍자성으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풍자. 듭니다.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과거에도 보면 막 호떡 시장에서 먹다가 입천장을 대는 모습이라던가, 뭐 시장에서 어머님들이 반찬 주면 짠데도 막 이렇게 찡그리면서 먹는 모습, 이런 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다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런 모습이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소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층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정치인들이 한가하게 저런 거 할 때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과자 먹방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재밌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당장 그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지금 과자 먹방 할 때냐, 이렇게 비판이 내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해야겠습니다. 네. 지금이 과자 먹방 할 때입니까? 돌아오십시오. 한동훈 전 대표님. 막 그렇게 했던 막 기억나요. 그 대선 때.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는 목소리로 그냥 쩌렁쩌렁 울렸다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 개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실 거고요. 따져주세요. 저 화면을 저는 이제 보는 쪽이 저쪽의 화면인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시청자분들도 TV로 보시는 분들이 TV에서 눈을 못 떼셨을 거.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 실제 상황 맞나? 많은 분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옛날 그런 그 고사를 하나 떠올렸는데요.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길거리에서 누워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납니다. 네 소원 하나 들어줄까 이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햇빛 가리지 말아주세요. 옆으로 비켜주세요. 햇빛 좀 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지지자들이 지금 햇빛인 겁니다.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옆에서 묻는 기자들도 사실은 국민입니다. 지지자들만 국민 아니거든요. 그 불편한 질문들은 사실은 일단의 국민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답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햇빛처럼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은 법정에 가면 자신의 어떤 지시 때문에 곤혹스럽게 감옥에 있는 그런 그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사실 좀 더 겸허한 자세로 법정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을 이제 기다리고 맞닥뜨려야 될 처지예요. 이제 지금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 거쳐서 아마 본격 출범할 텐데 어제 그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어떤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어제 윤 대통령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더 많은 병력을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증인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전 보좌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오전 1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 지원실을 찾았고 이 자리에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의 대화 내용을 진술했는데 먼저 검찰이 당시 들은 대화를 정리해 물어봅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몇 명이나 투입했냐라고 물었더니 김 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대답했고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자가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건가라고 물었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대화를 들었나라고 물었더니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에 윤 전 대통령 발언 기회를 얻어서 장성 그리고 연관급 장교 등에게 격려를 해주러 국방부 전투통제실을 찾은 것이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지만 민정수석이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계엄 해제 대국민 브리핑 문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맞닥뜨려야 될 건 내란 특검 앞으로 하겠지만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불법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려고 계속해서 부르는데 안 가고 있어요. 경찰 소환조사 불응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막 그런 제보가 들리고 있어요. 심지어 집 주변 어디서 목격됐다 하면서 어떤 사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바로 저런 장면도 있고 또 어디서 반바지 차림이었다, 모자 쓰고 있다, 어쨌다, 담배 피우고 있다, 어쨌다 등등등 여러 군데에서 목격담이 나오고 있어요. 저 아주 되게 편한 차림인데 재판에는 지금 나가고 있으면서 경찰이 지금 불법계엄 관련 특별수사본부가 계속해서 지금 3차 소환까지 불응한 상태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계속해서 안 하면 지금 시청자분 궁금하잖아요.
아니 일반인들은 경찰이 불렀을 때 안 나가면 당장 뭐 체포하고 인신 뭐 확보하고 그러던데 전직 대통령 봐주나 법의 예외인가 그럴 건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2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지금까지 불응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19일에 출석하라는 취지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인데 경찰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과도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없다면서 불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경찰의 불출석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3차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 경찰은 체포영장 등 강제 구인 절차를 내란 특검과 협의하기로 한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관련 변론할 때 당당하고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으면 경찰 소환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